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세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역세권만큼 많이들 보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용품, 학용품, 화장품 등등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고민 없이 그곳을 검색하죠. 가격은 부담 없고 생각보다 품질도 괜찮고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생활에서 빠지면 불편한 곳, 바로 다이소입니다. 오늘은 다이소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창업자인 박정부 회장은 원래 생활용품을 다루던 무역업자였어요. 일본에 물건을 수출하고 현지 유통구조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이었죠. 1990년대 초 일본 출장에서 그는 균일가 매장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품이 100엔, 가격을 따로 볼 필요도 없고 계산도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담 없이 물건을 집어들게 되죠. 이 모습을 본 박정부 회장은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은 곧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품질은 좋게, 가격은 싸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97년 서울 천호동의 아주 작은 매장에서 다이소 1호점에 문을 열게 되죠. 지금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규모였고 이름도 달랐습니다. 바로 아스코 이븐 플라자. 당시 매장은 한 10평 남짓한 공간이었고 진열도 지금처럼 체계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소비를 줄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성비 물품을 찾게 되는 거죠.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개업 4년 만에 100호점을 내게 되고, 이후 2001년도에는 일본의 대창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독점 납품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죠. 이 박정부 회장은 알겠어, 대신 우리 회사에 일정량의 지분을 투자해 라고 역제안을 하면서 38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계약이 성사되게 되었고, 당시 일본 대창산업에서 운영하고 있던 다이소 산쇼의 이름을 로열티 없이 빌려와 다이소의 다이소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소가 탄생하게 되죠. 다이소 하면 가격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이소는 미리 물건의 가격을 정해놓고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납함 하나를 2,000원에 팔겠다고 정해놓고 공장에 가서 판매가 2,000원에 맞춰서 수납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건의 품질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물건의 크기를 줄이거나 해서 가격을 맞추기 때문에 품질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격대를 1,990원, 2,990원 이런 식으로 10원 단위를 낮춰 가격이 저렴해 보이려는 장난도 치지 않고 시원하게 2,000원, 3,000원 딱 떨어지게 받으니 사람들에게 호감도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또 입지 전략도 눈에 띕니다. 역 근처, 주거 밀집 지역, 대학가 등 필요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선점하면서 생활동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이소는 단순한 잡화점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다루는 매장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세를 달리던 다이소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되면서 일본 여행객 수도 급감. 이런 가운데 일본산 불매 운동으로 이제 일본 차업.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분노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다이소가 일본 브랜드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아성 다이소 입장에서는 상황이 답답한 거죠. 과거에도 계속 밝혔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단순 지분 투자만 했을 뿐 경영이나 인사 로열티는 없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들을 해소하기 위해 아성 다이소에서 약 34.2%의 지분 전량을 사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일본 주주가 보유하던 지분이 모두 없어졌고 한국 기업이 84.23%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다이소는 완전한 한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일본 기업 논란에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그렇게 다이소는 2022년도에는 약 2조 9천억, 2023년도에는 약 3조 4천억, 2024년도에는 약 4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1,000원대 제품만 파는 작은 회사가 아니라 연간 약 4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대표 유통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이소를 찾는 이유는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가면 모든 물건이 있을 것 같고 가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실패해도 부담이 적고 생각보다 괜찮은 품질로 만족을 해왔기 때문이죠. 10평 남짓한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 전국 수천 개 매장으로 성장한 과정은 특별한 한방이 있었다기보다는 가격을 단순하게 만들고 생활 가까이에 들어온 그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급하게 필요한 것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이소를 떠올립니다. 어쩌면 다이소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오히려 특별해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1,000원, 2,000원짜리 할 겁니까? 저는 불변이에요. 이 저가에서만큼은 내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에 이거에 필요한 것만큼 투자하고 이거에 필요한 만큼 정보 만들어 가고 여기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